안녕하세요. 비급 목사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놓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영어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누구든지 이 문제를 놓고 한 번쯤 고민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영어 잘하시는 분들의 영어 공부 방법 이런 것도 검색해서 보시기도 하셨을 거고 또 그분들의 유튜브 영상 이런 것도 많이 검색해서 찾아보셨을 거예요. 자, 과연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할 수 있는가? 제 경우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음, 제가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 실제로 옆에서 많이 봤고요. 또 영어 잘하는 사람들의 영어 공부 방법, 뭐 이런 영상들도 많이 봤고요. 또 제가 실제로 영어를 공부하면서 느낀 점은 무엇이냐면요. 100사람이 100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방법이 다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영어라는 산을, 영어라는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올라가잖아요. 근데 나름 영어를 정복했다고 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다 자기 등산로를 택해서 이렇게 정복을 하셨을 거란 말이죠. A라는 분은 이렇게 가고, 또 B라는 분은 요 등산로를 따라가서 정복하셨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쭉 올라가서 이렇게 가셨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각자 자기가 택한 등산로로 올라가서 정복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마다 등산로는 다 다른 거죠. 그리고 이분들은 이렇게 정복을 하고 나셔서 지금 막 이렇게 정복을 하려는 모든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올라온 길로 올라오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올라온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B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이 길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C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이 길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 길을 알려준 거예요. 이게 제일 확실하니까 일단.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이 말이 정답 같고 저 사람 말을 들으면 저 말이 정답 같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한다고 해갖고 발음이나 억양 이런 데 신경을 많이 쓰면서 말하기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보다는 일단 많이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갖고 영어 원서 같은 거 그냥 쭉 읽으면서 다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영어를 재미있게 해야 한다고 해갖고 미드를 많이 보거나 또 팝송을 따라 부르면서 공부를 해야 한다는 사람들도 계세요. 또 어떤 사람은 이 듣기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귀가 뚫려야 된다. 그래서 영화 한 편을 갖다가 딱 선정을 해서 그것을 100번 이상을 봐야 된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 다양하죠. 그러면 뭐가 맞을까요? 다 맞는 말입니다. 다 자기한테 맞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야기 좋다. 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좋은가요? 아니에요. 그 약이 몸에 안 맞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정복을 하신 이 분들은 모두 자기한테 맞는 약을 선택해서 정복을 하신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느냐? 이게 궁금하시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요거 좀 지우고요. 기본적으로 많이 먹어야 많이 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많이 먹어야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달리 표현한다면 인풋이 많아야 아웃풋도 많다라는 겁니다. 뭐 들어가는 게 있어야 당연히 나오는 게 있겠죠. 전 이게 영어 공부에 있어서 불변의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영어에 있어서 이 인풋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읽기하고 듣기겠죠.
또 아웃풋은 뭘까요? 말하기하고 쓰기일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말하기를 잘하고 싶다, 쓰기를 잘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일단 인풋, 읽기와 듣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먹은 게 있어야지 나오죠. 자, 제가 더러운 얘기 한 김에 좀 더 할게요. 자, 왜 사람들이 변비에 걸릴까요? 간단합니다. 잘 안 먹으니까 변비에 걸리는 거예요. 많이 먹으면은 이렇게 위에서 딱 눌러주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마찬가지예요. 인풋이 많아지면은 아웃풋은 당연히 많아지는 거예요. 결국 인풋이 많아야 한다는 것은 읽기와 듣기를 통해서 영어에 대한 노출을 많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에 대한 노출도 없이 뭐 석 달 안에 영어를 완성하니 이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라는 건요. 자, 다시 지우고 얘기할게요. 그래서 영어는요. 티끌 모아 태산을 만드는 겁니다. 한 단어, 한 표현, 한 문장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에 유창해져 있는 거예요. 많은 인풋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결과가 나오는 거죠. 또 다르게 말하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가랑비를 맡고 있으면은 옷 젖는지도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계속 비를 맞고 있으면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옷이 흠뻑 젖어 있는 거죠. 이게 다 뭡니까?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인풋이 많아야 인풋이 많아야 아웃풋이 많다라는 거예요. 다 이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아까 등산로 얘기했죠. 아까 그 정상에 오른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과연 뭘까요? 그 산 높이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었다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이 한 걸음들이 모여서 정상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변하지 않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냥 단번에 펄짝 뛰어갖고 정상까지 간 사람? 없습니다. 그런 사람. 다 이렇게 하나하나 모아서 간 거예요. 제가 지금 인풋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풋이 중요한 거 알겠는데 그러면 제가 아웃풋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걸까요? 만약 그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중요합니다. 아웃풋도 중요해요. 자, 이거 좀 다시 지우고 자, 우리 몸을 한번 보세요. 다시 좀 더러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먹기는 많이 먹었는데 배설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배설을 안 하면 죽어요. 그렇죠? 배변 장애를 겪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건강이 안 좋아지죠. 그럼 결국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항문이 열려 있어야 돼요. 아, 참, 죄송합니다. 이런 자꾸 더러운 얘기해서. 그러니까 항문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알맞게 배변을 해줘야 되는데 어느 순간 똥을 참다가 그게 딱딱하게 굳어져서 이렇게 막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병원에 실려가야 돼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예, 항문 뚫어야 됩니다. 근데 영어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많이 먹으면 뭐 합니까? 입을 안 여는데. 네? 입을 안 여는데 많이 먹으면 뭐해요? 입을 안 여는 건 한마디로 말해서 아까 같이 똥을 꼭 참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항문이 막히지 않게 이 적절하게 먹은 만큼 그러니까 입으로 뱉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먹고 많이 배설해야 건강을 하듯이 영어도 많이 먹고 또 먹은 것만큼 입으로 뱉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는데요. 인풋도 중요하고 아웃풋도 중요한데, 그럼 이 둘을 적절히 균형을 이루면서 공부하는 방법이 있느냐 이거죠. 간단합니다. 내가 인풋을 하는 읽기와 듣기의 자료를 말하기와 쓰기 자료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읽은 글을 말하기나 쓰기로 자꾸 이렇게 써먹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루 음식을 먹으면은 오늘 밤이나 내일 아침에 그게 변으로 나오면은 기분이 상쾌해지잖아요. 쾌변이잖아요. 우리가 오늘 읽은 글이나 들은 거를 내가 그것을 다시 말을 하고 써먹어 봤을 때 그 기쁨도 우리가 큰 거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죠. 우리의 문제는 뭐냐. 오늘 그렇게 열심히 해서 외웠는데 내일 되면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리셋이라 그러잖아요. 나 리셋돼요. 디폴트 됩니다. 나 초기화돼요.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의욕이 자꾸 떨어진단 말이에요. 다 외웠던 건데 다 잃어버리고 또 외우고 봤는데 또 내일 되면 또 잊어버리고 그런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면 우리가 많은 음식을 먹으면 그게 다 소화돼서 다 배변으로 나가잖아요. 그럼 도대체 음식은 뭐 있느냐 말이에요. 그 음식은 다 없어지지만 결국 영양분을 남기잖아요. 그래서 그 영양분을 조금씩 몸이 성장하고 자라고 있는 거죠. 근데 영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많이 외웠는데 다 잊어버리는 것 같지만 자기도 모르게 어느샌가 지금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이 급하시고 당장 뭔가 결과를 봐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영어 곧잘 포기합니다. 영어 금방 포기해요. 왜냐면은 이게 금방 끝날 것 같지도 않고 뭔가 해도 안 느는 것 같으니까요. 눈이 딱 안 보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은 영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마음을 느긋하게 먹고 꾸준히 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꾸준히 하는 걸 잘 못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재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재미가 없는데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은요, 의지가 강하거나 목표의식이 확실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대부분들은 그렇게 의지가 강하거나 목표의식이 확실한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재미있어하고 관심 있는 쪽의 분야의 영어를 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나는 시사상식도 별로 없고 평소에 신문도 안 봐. 근데 영자신문을 본다고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될까요? 하지 마세요, 그거. 안 읽힙니다, 그거. 단어하고 그 뜻을 알아도 그 배경 지식이 없어서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많은 거예요. 영어에 있어서는 이 배경 지식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영어에 관심이 있으시면서 동시에 뭘 좋아하시는 분들인가요? 대부분. 성경이잖아요. 그쵸? 성경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 고민할 필요가 있나요? 그냥 당장 영어 성경 하십시오, 그냥. 나한테 익숙하고 재미있고 또 배경 지식도 있고 그리고 내가 또 하고 싶어 하는 거. 그게 바로 성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영어 성경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영어 성경이 영어 공부하기 좋은지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너무 한 번에 다 얘기를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예.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